안녕하세요. 자연환경, 물의 첫 번째 시간, 수자원, 물 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담수, 즉 우리가 사용하는 민물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알아보고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서 물이 어떤 순환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물은 얼마나 존재할까요? 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수문학 10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과 분포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이를 바탕으로 지구 전체 물의 양이 약 1.4 곱하기 109 세제곱킬로미터, 즉 지구 전체를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물이 존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97%인 대부분의 물은 해수로 존재합니다. 소금물은 우리가 당장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수가 중요한데, 담수의 양은 전체 물의 양 중 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그 3% 중 68%는 빙하의 형태로, 또 30%는 지하수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천과 호수의 물은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담수는 아주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만년설과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의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의 높이가 27cm 올라간다고 네이처지가 관련 논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녹은 빙하의 양을 전체 중 3.3%로 보고 총량을 구한 뒤 향후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전 세계의 해수면이 평균 27.4, 일부 지역은 78.2cm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담수는 계속 줄어들기만 할까요? 바닷물과 지표수는 바람에 의해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증발합니다. 나무에 있는 물은 증산작용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습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차갑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비나 눈이 되어 바다와 육지에 내리게 됩니다. 비나 눈은 지표면을 타고 하천으로 내려오거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로 흐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투수성이 좋은 토양을 통해서 스며드는 물은 대수층을 통해 흐르거나 얕은 곳에 존재하는 지하수면을 따라 흐르게 되지만, 도시처럼 지표면이 건물이나 도로 등으로 덮여있는 불투수층은 토양으로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도시는 빗물이 흘러가는 길, 즉 우수관을 별도로 만들어 두어서 불투수층으로 덮인 도시가 잠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단시간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을 흡수하는 토양의 면적은 좁고 불투수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우수관이 일시에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홍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빗물바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낙엽과 같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야 현재의 도시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한 해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한 해의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곱하면 총 강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 강수량은 1297억 톤입니다. 빗물 중 하천이나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고 대기 중에 증발되는 손실량이 약 42%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출되는 양이 58%인데, 그중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일시에 내리는 바람에 바로 바다로 유출되는 양이 32%에 달합니다. 나머지 26%만이 하천수로 이용되거나 지하수로 이용됩니다. 대략 333억 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천수 중 다목적 댐 용수로 공급되는 양이 15%, 실제 도시와 산업시설, 농지로 공급하는 하천수의 양이 총 강수량 중 8%, 지하수로 이용되는 양이 3%로 상당히 많은 물이 바다로 유실됨으로써 담수 자원을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빗물의 이용이나 사용한 물의 재사용, 즉 회생물이라고 하는 재사용수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지만 모든 곳이 동일하게 수량이 분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 외에도 많은 지역이 물 부족을 겪게 됩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져올 변화는 강우가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강력해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대기에 강이 생겨서 폭우나 폭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의 강은 대기 중에 흐르는 길고 좁은 수증기의 띠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건조 지역과 폭우 지역 모두 담수를 저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비와 눈을 통한 수자원 공급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수자원의 무분별한 발굴과 사용은 물 부족을 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공급량이 일정하더라도 계속해서 공급되는 양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수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이치입니다. 지하수로 저장되어 있던 수자원을 계속 뽑아쓰면서 토양이 더 건조해지고 숲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의 공급 부족과 함께 물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물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한국은 꽤나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물 사용량이 세계 3위의 물 스트레스 국가로 남는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물을 물 쓰듯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의 분포와 순환, 우리나라의 수자원과 물 부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